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누구나 그 중요성을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초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 관리의 중요성은 너무도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하는 데 넘겨서는 안 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돈이 어미의 자궁 밖으로 나와서 초유를 먹을 때까지는 상당수의 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돈 농가들이 유럽의 다산성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고 산자수의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유드 수는 똑같거나 약간 많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 낮은 생식 체중과 균일도가 불량하여 오히려 이후 폐사가 많아지고 출하인력만 늘어나서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바로 자돈의 분만 즉시 간호분만을 통하여 양수를 먹거나 양막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자돈을 잘 닦아주어 어미젖을 신속하게 물려주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매우 쉽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획기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소개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분만을 하고 있는 모던입니다. 많은 수의 자돈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분만이 지연되거나 난산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지기 쉽고 양수를 먹거나 태막에 쌓여서 태어나는 자돈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시체중이 작은 허약자돈들도 다산모돈이 갖고 있는 불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태어난 자돈들을 빠른 조치 없이 수시간 방치하게 되면 질식하거나 탯줄을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초유도 제대로 못 먹고 폐사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사의 관리자는 분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만 즉시 간호분만과 함께 초유를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유의 중요성은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실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꽤 호기심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는 생시체중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생시자돈 그룹을 나누어 초유의 양을 달리하여 급이한 실험 결과로서 초유를 많이 먹은 그룹에서는 생시체중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생후 폐사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초유를 많이 먹지 못한 경우에는 생시체중이 크더라도 높은 폐사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초유가 다름 아닌 기적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다음 연구 결과도 더욱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초유를 충분히 먹은 자돈들이 생시체중과 무관하게 이유체중과 출하체중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산성 모돈이 안고 있는 낮은 생시체중과 높은 편차에서 오는 성장 지연이나 균일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빠르고 충분한 초유급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만 직후 초유를 잘 먹여줌으로써 생존율, 성장률, 육성률, 출하인력, 돈방회전율, 사료효율, 등급 출현율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초유는 분만 직후 자돈이 최대한 빠르게 섭취가 될 수 있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분만 후 초유의 면역물질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돈의 장관 내에서의 흡수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초유의 농도와 흡수율이 동시에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은 분만 즉시 자돈들에 대한 간호분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초유의 기적적인 효과를 모두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유는 반드시 분만 후 3 내지 6시간 이내에 먹일 수 있어야 하며 분만이 지연되면서 늦게 태어나는 자돈은 초유다운 초유를 먹지 못하게 돼서 생시체중이 크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만 후 신속하게 초유를 먹이는 것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쉽게 초유의 골든타임을 잡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길 에그리피나가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서 드디어 세상에 탄생시킨 인공지능 모던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한 영상 데이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던이 분만사에 입식하여 이유할 때까지 기립, 분만, 분만 시간, 난산 등에 대한 각종 이벤트가 감지되고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분만사에서 모던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만이나 난산 등 다양한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쉽게 가능해집니다. 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던의 기립 횟수, 분만 감지와 산자수 카운팅, 분만 간격과 난산 감지, 초유 관리, 작업자의 대응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하며 필요한 경우 휴대폰, 부저, 전멸 등을 이용한 알람 서비스를 통하여 작업자들에게 즉시 알려줌으로써 분만의 골든타임을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분만사의 모든 모던에 대한 매일매일의 건강 상태, 즉 기립활동 빈도와 앞서 언급한 분만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영상으로 감지, 농장용 AI 서버에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보기 쉽게 표시해주고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스크린을 터치하여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정밀한 모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분만 영상 데이터를 통해 분만 자돈의 생존율은 태막을 쓰고 태어나는 자돈들을 얼마나 빨리 조치하냐에도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측의 분만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만되는 자돈이 태어나면서 양수를 먹거나 태막으로 쌓여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신속하게 양수와 태막을 제거해주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진행하여 사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좌측 도표에서 보시듯이 최근 몇 개월 동안 8개의 테스트 농장에서 얻은 5287두의 분만 자돈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태막을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자돈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평균 29%로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농장은 절반이 넘는 자돈들이 태막을 쓰고 태어나는데 이런 경우 관리자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약 20%에 달하기도 하여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만 시 모돈과 자돈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볼 때 간호 및 분만 보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인공지능 모던 헬스케어 시스템에 설치된 3개의 농장에서 검출된 모던 57복, 자돈 711두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만 간격에 따라 사산이 발생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으로 분만 간격과 건강한 자돈의 사산수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수가 많은 다산성 모돈의 총 분만 시간은 길어지지만 실제 자돈 마리당 평균 분만 간격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개별 자돈의 분만 간격이 사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분만 간격이 30분을 넘어갈 경우엔 건강한 자돈의 사산 비율도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건강한 자돈의 복중 사산수는 총 711두 중에서 73두로 10.1%에 달하여 난산이 감지되었을 때 즉시 분만을 보조해주고 관리해준다면 분만 중 사산율의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만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다산모던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잘 살려서 번식 성적뿐만 아니라 출하 시까지의 다양한 생산성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만사 관리자가 모던의 분만 예정 시간을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많은 모던을 온종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짧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 인공지능 기술에 숨어있는 모든 기능과 가치를 다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릴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한도 농가들이 기술 혁신의 도움으로 조만간에 유럽의 양돈 선지국을 따라잡는 시기가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강의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